전국 의석수 한번 예측해 보겠는데요. 각 권역별로 나눠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핵심적으로 자세히 분석, 시간상 자세히 분석할 수는 없고 큰 아웃라인을 쳐서 이제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8개 권역을 나눠서 하겠는데요. 먼저 전라, 제주 쪽을 먼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전라, 제주 총 31석이 있습니다. 31석이 있는데요. 21대 선거에서는, 그러니까 광주가 8석이죠. 광주 8석 다 민주당이 이겼죠. 이겼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국민의힘이 아마도 쉽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광주에서 조금 눈여겨볼 지역은, 이게 김윤, 이 동대문에서 뛰던 김윤 예비후보가 광주 서을이요? 예, 광주 서구 을에 나갔고요. 네. 그 다음에 광주 서구 을에 이낙연 대표가 나올지 그게 좀 관심사인데 최근에 이낙연 대표가 광산으로 옮긴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광산구 을에 이제 민영배 의원인데 네. 그래서 이낙연 대표는 아무튼 지역구에는 출마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계속 출마할 것처럼 네. 연기를 피우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서구 을이 주요 관심사고요. 전 동남을의 박은식 대표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박은식 대표요? 네. 호남 대한포럼의 그 대표이시고 의사인 분 있잖아요. 비대위원도 하고 인재 영입위원도 했던 박은식 대표 아주 훌륭하고 창창한 미래 전도가 보이는 박은식 대표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에 이건 사심입니다. 네. 광주 을에서 열심히 뛰시고 네. 선당 후사 또 있으니까 중앙당에 오셔서 역할을 했으면 좋겠네요. 네. 자, 다음 넘어가죠. 자, 전라, 전북이죠. 전북은 10개 의석이 있습니다. 10개 의석이 있는데요. 우리 여기 서대문 갑에서 뛰고 있는 이용호 의원이 남원 장수 출신이죠. 남원 네. 장수 출신이고, 이번에 이제 원래 전북은 한 석이 줄어야 됩니다. 인구가 줄어서. 그런데 억지를 부려갖고 비례대표를 한 석 줄이고, 지역구 10석을 유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용호 의원이 뛰었던 남원 장수, 이제 거기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면 하는 바람도 좀 있었는데 서대문 갑에 와서 당선하면 되죠 그리고 전주시 을이 이제 주요 관심사인데요. 지난번에 윤 대통령 전주 갔을 때 이제 행사 방해했던 진보당 의원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비례대표 정운천 의원이 뛰고 있고요. 네.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 이번에 이제 공천이 확정이 됐죠. 그리고 강성희 진보당 의원 이렇게 3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운천 의원도 사실 만만치 않죠. 경쟁력을 저렇게 하면 만만치 않긴 할 겁니다. 경쟁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이 낙하산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아마도 이게 이 진보 결집에 쉽지 않을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3파전으로 치열하게 전개가 되면 정운천 의원의 당선 가능성도 있습니다. 원래 저기서 2번이나 된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신화적인 인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주시 을을 이제 주시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보수적으로가 보기 때문에 좀 그 10석은 국민의힘이 좀 어렵다. 모두 민주당 몫으로 갈 거다. 다만 전주시 을에 변수가 있다. 이 정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전라. 전라 호남 지역 중에 전남, 제주. 전남. 네. 전남도 21대에는 이제 전남, 제주 함께 묶어서 13석이 있었는데 민주당이 다 쓸어갔습니다. 지금도 이제 전남하고 제주는 아마도 민주당 우세 지역이긴 한데요. 여기 순천, 광양, 광양을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가 뛰고 있는 지역을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정현 전 대표는 이제 순천에서 2번이나 당선된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정말 신화적인 인물이고요. 저도 이분하고 이제 막걸리도 한잔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정말 열심히 뜁니다. 정말 열심히 뛰고 이제 컨테이너 박스에서 기거하면서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전거를 타고 계속 지역을 돌고 정말 눈물 날 정도로 열심히 뗍니다. 그래서 저분은 이번에도 저는 충분히 이제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마침 여기에 이제 권향엽 그렇죠. 전 김혜경 씨 부실장을 그러니까
여성 전략 특구 회귀한 이름으로 공천하려고 했다가 반발이 나서 이제 지금 다시 경선 모드로 전환을 했는데요. 저는 민주당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요. 그냥 전략 특구로 지정을 해서 공천을 하든지. 그러니까 욕을 그러니까 억지로 여성자를 붙여갖고 욕을 2배로 먹었죠. 그리고 지금 판세가 굉장히 안 좋고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의 당선 가능성이 있으니까 갑자기 이제 그 유턴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경선이 끝나도 아마 상처만 남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 지역도 저는 이정현 전 대표 선전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기는 뭐 13대 0 이렇게 했는데요. 12대 경합일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좀 합산해서 전라 제주 전체를 한번 보면요. 네, 한 31개 의석이 있고요. 뭐 저는 이제 이 중에서 민주당이 30개, 그리고 나머지 한석은 이정현 전 새누리당 대표나 정운천 의원이나 둘 중에 하나 가능성이 좀 있다. 그러지만 이제 일단 보수적으로 31석으로 분류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다 보수적으로 봐서 31석 다 차지하지만 전주을 정운천 후보, 순천 광양을 이정현 후보는 승산이 있다. 다만 좀 보수적으로 지켜보겠다. 이렇게 해서 전라 지역을 일단 민주당 쪽으로 좀 분석을 해주셨고요. 예,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부울경 지역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부울경으로 하겠습니다. 부울경. 부울경은 지금 거의 공천이 마무리됐죠. 일단 부산은 18개 의석이 있고요. 지금은 이제 지역구 변동이 좀 있는데, 이게 그 강서갑이 이제 북강서갑인데 강서갑을로 바뀌었죠. 그래서 강서갑의 전재수 의원, 이제 이분은 이제 여기서 구청장도 여러 번 출마를 했었고요. 토박입니다. 그래서 사실 낙동강 멜트의 핵심 지역구가 북강서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저기를 이제 그 국민의힘이 탈환하면 낙동강 벨트 전체를 다, 그러니까 울산 북구 빼고 지금 김해 갑을까지 총 6개가 있는데요. 저기를 다 저는 탈환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뭐 차이가 조금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많이 이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부산에 그 민주당이 3개 지역이 있어요. 사갑의 최인호, 그 다음에 남구에 원래 이제 남구 우리였는데 지금 남구로 바뀌었죠. 남구에 박재호 이렇게 3석이 있는데요. 여기서 결정적으로 이제 사가을의 조경태 의원 여기가 5선이거든요. 예. 사가을에서 5선을 했던 분인데 이분이 민주당을 탈당해서 국민의힘으로 넘어오면서 사실 부산 지역의 민주당 세가 많이 약화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이제 서병수 의원을 투입을 하면서 무난하게 이 낙동강 멜트를 탈환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고요. 18석 모두 국민의힘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0석 이렇게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부울경 18석 국민의힘이 다 차지한다. 예, 울산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울산은 6개 의석이 있고요. 지난번에는 국민의힘이 이제 5개, 울산 북구에서 이상한 의원이 1석, 이렇게 차지를 했는데요. 이번에, 그러니까 야권에서 민주당에서 울산 북구를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했습니다. 진보당 후보로 단일화했고요. 우리 쪽에서는 이제, 박대동 의원이 이제 뛰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이상원 의원도 지금 무소속으로 이제 네. 출마한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중간에 야권 단일 후보 가능성도 없잖아 있지만 울산은 뭐 그러니까 거의 다 저는 이제 6석 다 국민의힘이 싹쓸이 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남구 갑에 이채익 의원이 컷오프 됐는데 이제 무소속 출마 얘기가 좀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제 뭐 무소속 출마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무소속 출마해도 남구 갑에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올해 총선에서는 6석 모두 국민의힘이 싹쓸이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울산 6석, 국민의힘 6석 분석을 해줬고요. 경남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경남은 16개 의석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국민의힘이 12석, 민주당 3석. 민주당 3석은 양산을 김두관, 그리고 김해 갑을 민홍철, 김정호 이렇게 3석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제가 이제 금요일의 남자는 아니고요. 저 수요일도 나옵니다. 네, 수금 남자로 해주시죠. 그러면. 수금을 남자. 많이 하고 다니는. 저희 수금을 잘 해주셨어요. 홍보도 잘 해주셨어요. 수요일 그 10시에 나와서요.
격전지에 대한 이제 그 분석을 해드리고 있고 또 재밌게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경남은요 양산을이 핵심 포인트인데요. 이제 김두관 의원하고 김태호 의원이 맞붙고 있는데 두 분 다 친화력 면에서는 대한민국에서 1, 2위를 이제 다투는 사람들입니다. 악수만 한번 해도 바로 지지자가 돼버리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사실 1% 남짓 이겼어요, 김두관 의원이. 그래서 이번에는 저는 뭐 김태호 의원이 낙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거의 격차가 10%포인트 이상. 네, 굉장히 격차가 크더라고요. 김태호 후보가 굉장히 빨리 앞서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기는 이미 선거가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선거가 아직 끝난 데가 저기입니다. 이 김해 가불이 아직 안 끝났다, 선거가.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저기가 지난 총선 때 민홍철, 김정호가 모두 5%포인트 차로 국민의힘 후보를 이겼습니다. 예. 그래서 격차가 좀 다소 났었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광 효과가 좀 발휘되는 지역이고요. 지난 지방선거 때는 반대로 국민의힘 후보가 15%포인트 이상 민주당 후보를 꺾었습니다. 그래서 김해 가불도 지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광 효과가 많이 약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 이제 조혜진 의원을 투입을 했는데요. 여기서 제가 여론조사 지금 자료가 없지만 상당히 앞서는 걸로 이제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김해 가불도 국민의힘이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저는 경남 16개는 이번에 아주 무자비하게 국민의힘이 쓸어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경남 16석 국민의힘이 다 석권한다. 그러면 불경 전체 의석수 한번 볼까요? 네, 불경 전체가 40석이고요. 저는 모두 국민의힘 몫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긴 뭐 단 한 석의 유출의 가능성도 없습니다. 믿고 그냥 이 수도권만 쳐다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불경 완전히 싹쓸이한다. 네. 네, 40석 중에 한 석도 아마 민주당한테 넘겨주지 않을 거다. 다 석권할 거다. 예, 대구 경북 지역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 대구 지역, 대구를 먼저 보겠습니다. 네, 대구는 이제 12개 의석이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국민의힘이 11개, 홍준표 의원이 1석, 이렇게 가져갔는데요. 홍준표 의원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했었죠. 수성으로 출마했죠, 수성으로. 그래서 이제 입당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12석이 됐는데, 이번에도 대구는 크게 변동이 없다. 그리고, 물론 이제 우리 그 유영하 변호사가 달석갑에 공천이 됐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이거 갖고 민주당이 계속 문제를 삼는데요. 사실 대구 경북은 신화의 땅입니다. 왜냐하면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이어져 오면서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끈 신화의 땅이거든요. 그리고 그런 신화의 땅에서 한 명 정도 이제 그 좀 다소 억울한 이런 탄핵 국면에서 정말 박근혜 대통령을 끝까지 이제 이렇게 좀 도와준 그런 이제 인연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명 정도는 저는 충분히 공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게 그 유영하 변호사하고 홍석준 의원하고 여론조사는 되게 비슷했어요. 근데 여론조사가 비슷하다 그러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유영하 변호사가 훨씬 앞선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그 국민의힘만 문제 삼을 게 아니고 제가 아까 여기 대기하면서 들었는데. 예. 여기 문재인 대통령 2명 챙겼다면서요? 윤건영하고 고민정이요. 네, 윤건영 의원하고 고민정하고 둘 다 또 단수 공천해버렸잖아요. 예. 임종석은 완전히 버리고. 임종석은 순위가 밀렸어요, 항상. 밀렸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전혀 문제거리가 안 된다, 이 정도는. 그래서 저는 대구 전선 이상무,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대구 12석 국민의힘이 다 차지한다. 이 지역 중에 중구, 남구 저는 도태우 후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자유민주주의 전선에서 앞서 싸운 분이기 때문에 도태우 후보 굉장히 경선을 뚫고 들어와서 하여간 국회로 들어가면 또 하나의 여러 기적은 아니지만 여러 일들을 많이 좋은 일을 해주리라고 봅니다. 예, 대구 먼저 해드렸고요. 경북 지역 한번 볼까요? 네, 경북 지역은 13개 지역구가 있습니다. 대구보다 한 석 많은데요. 다른 지역은 전혀 그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다만 경북 경산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출마했는데요.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이제 거의 한 48%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조지현 후보 신인이죠. 네. 윤두현 의원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조지현 예비 후보가 공천을 받았는데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그냥 그러니까 누가 되든 최경환 전 부총리가 돼도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전 그래서 저 지역에 대해서는 그다지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예, 그러면 예. 국민의힘 13개 모두는 아니고 12개. 최경환 후보를 국민의힘 후보로 보시는군요, 그냥 아예. 네, 그래서 어차피 입당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2석과 0.5 이렇게 보는데요. 입당하면 0.5는 1이 되겠죠. 예. 경북 13석 중에 그대로 얘기를 해주셔야죠. 국민의힘 12, 무소속 최경환 후보 될 가능성이 있다. 합당을 이제 나중에 입당을 하는 건 또 다른 문제고요. 어쨌든 그런 결과. 그러면 대구 경북 지역 최종 총 의석수 합계가 어떻게 나옵니까? 네, 대구 경북 지역이 25개인데요. 24석의 국민의힘, 그 다음에 무소속 하나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대구 경북 결과 발표해드렸고요. 자, 충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종, 대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충청도 넘어가기 전에요. 네. 이제 지금 34분이 벌써 됐네요.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 조금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열흘 전쯤에 이재명 가고 조국 온다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재명 가고 조국 온다의 저자입니다. 책은 아니지만 지금 내일 책 구상하고 있군요. 네, 그래서 이게 막 엄청 이슈가 됐어요. 엄청 이슈가 돼서 제가 사실 이제 그 얘기를 그 라디오 방송에서 수요일 5시 반쯤 했는데 제가 목요일 날 오전에 MBN 지하세계라는 유튜브를 찍고 딱 나오니까 완전히 제가 유명 인사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국 이재명 가고 조국 온다 이게 이제 굉장히 히트를 쳤는데 오늘 제가 아까 보니까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그 6% 나왔다고 아까 어떤 분이 올렸어요. 다시 한 번만 올려주세요. 차기 주자 지지율. 차기 주자 지지율 조사를 네. 했어요? 예, 한국갤럽 아까 여기 이제 어떤 분이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조국이 6%나 나왔어요? 예, 6%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열흘 전에 한 얘기가 바로 이렇게 현실이 되는 그런 이제 그 업무너를 여러분들이 만나고 계시는 거고요. 네. 저희가 그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제 그 되게 상황이 어려워서 여론조사를 10개에서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10개에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어떤 분들이 이제 일부 그 후원도 해주시고 그래서 여론조사를 한 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월 말까지 이게 이제 여론조사 방송을 계속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요. 여러분께서 또 이렇게 후원 조금 더 해주시면 저희가 여론조사 충실하게 해서 국민의힘이 승리할 수 있게 그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6%는 아니고 여기 보니까 잠깐만요. 몇 프로입니까? 조국이 3%로 나오는 거 같네요. 3%요? 예. 3%도 이제 시작 단계면 굉장히 많이 간 거죠. 네네. 3%로 시작했다. 일단 그렇게 여기 지금 제가 틀린 게 아니면 한동훈 위원장이 잠깐만요. 한동훈 위원장 24%, 이재명 23%, 그다음에 조국과 홍준표, 이준석, 오세훈이 조국이 3%, 홍준표, 이준석, 오세훈 2%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빨리 또 가겠습니다. 충청, 세종. 예, 충청 중에 세종, 대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대전은요, 세종 2석 있고, 대전은 7석인데요. 지난번에는 7석 모두 민주당이 쓸어갔습니다. 세종은 갑을 두 지역 다 민주당 가져갔는데요. 여기 홍성국 의원이 이제 금융 쪽에서 민주당으로 영입된 케이스고요. 근데 저분은 이번에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세종시장 선거는 국민의힘이 약간 간발의 차로 이겼어요. 이겼는데 이제 세종 갑은 원도심 지역이라서 국민의힘 지지세가 세고 그 다음에 세종을은 이제 신도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쪽이 조금 셉니다. 그래서 저는 세종 갑은 국민의힘, 그 다음에 세종을은 민주당 이렇게 분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대전은 이제 총 7개 지역구가 있는데 지난번은 7개 선거구 다 모두 민주당이 이겼죠. 그래서 대전을 보시면 서구 가불이 민주당 강세 지역입니다. 저게 호남에서 이제 논산을 거쳐서 서구 가불로 이어지는 그 통로거든요. 그리고 동구는 이장우 대전시장 지역구였고 보수세가 다소 센 지역이죠. 그리고 중구는 이제 황운하 의원이 불출마 선언한 지역입니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죠.
그리고 대덕은 박영순 의원이 탈당해서 새로운 미래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구 가불이 민주 강세 지역이라면 동구, 중구, 대덕 여기는 보수세가 다소 셉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동구, 중구, 대덕은 이제 국민의힘이 이길 것 같고요. 유성 가불은 이 선거 때마다 조금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대전의 스윙부터 지역인데요. 유성을에 이상민 의원이 입당을 했고 또 여기에 원래 이제 출마하려고 했던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이 꽁무니를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유성을에 나오면 상당히 이제 접전을 펼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었는데요. 허태정 전 대전시장이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이 유성 가불도 무난하게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요일 날 대전 서구을을 다뤘어요. 대전 서구을을 다뤘는데 여론조사 꽃 김어준의 여기서 이제 그 여론조사 발표에 있는데 양홍규 예비후보가 대전시당 위원장인데요. 6%포인트 차로 이기는 걸로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론조사 꽃에서 이렇게 조사를 하게 되면 한 5%포인트 정도 하우스 이펙트 때문에 이게 거품이 끼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을에서 이겼다는 거는 어쩌면 대전 7석을 다 국민의힘이 싹쓸이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서구을이 대전시청이 있는 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민도가 높고 지금 이제 보수세가 강화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지역에 계시는 형님들하고 전화를 해보면 서구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보수적으로 보고 지금은 현재는 약간 밀린다 이렇게 본 건가요,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국 통계를 뽑으면서 너무 우리 국민의힘이 의석수가 많아갖고 일단 이제 대전은 이제 보수적으로 좀 봤습니다. 그래서 대전 7개 중에 5대2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고요. 합치면은 국민의힘이 6, 민주당 3 이렇게 이제 구분을 세종 대전 합산해서 총 의석수 9개 중에 국민의힘 6, 민주당 3 그렇군요. 네. 자, 충남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충남은 11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은 이제 안 보셔도 되는데요. 지난번에는 민주당이 6석을 한 장 많았고요. 국민의힘이 5석. 그래서 지난번에 민주당이 이겼던 지역만 저는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천안을인데 여기는 이제 박완주 의원이 성희롱 때문에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꽤 많이 졌습니다. 그래서 천안을은 민주당 강세로 일단 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천안병은 이제 민주당 이정문 의원이 한 7%포인트 차로 지난번에 이겼어요. 그래서 이 정도 차이면 이제 저는 접전 내지는 경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주, 부여, 보령, 서천, 이건 굳이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민주당이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 아산을입니다. 아산, 강훈식 있는데. 네, 강훈식 의원 97그룹의 선두주자인데요. 네. 강훈식 의원이 있는데 여기는 아마도 민주당이 이번에도 우세하지 않을까. 강훈식 상당히 강하죠. 네,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당진 내 어기구 의원이 있는데 어기구 의원이 여기서 2번 된 거는 보수표가 분열됐기 때문이거든요. 예. 그래서 늘 45에서 48%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어기구 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보수가 거의 2명이 나와서 25, 25 이렇게 나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그런 그 분열 요소가 없기 때문에 저는 당진은 무난히 탈환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총 11개 지역 중에서 그리고 이제 저기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논산 계룡. 예. 네, 김정민 의원이 있는 곳인데 김정민 의원이 이번에는 여기서 안 나오고 세종갑으로 출마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논산 계룡도 이번에는 무난하게 국민의힘이 탈환을 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되게 오랜만에 탈환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저렇게 되면 8석 대 3, 8대 3 저는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예. 충남 11석 중에 국민의힘 8, 민주당 3인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래서 천안에 찾아갔죠. 격전지가 2곳 갑을이 있기 때문에 갑은 상당히 무난히 이길 거지만 을이 민주당이 강세 지역이어서 천안을을 찾았던 걸로 보이고, 예, 충북 지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충북 넘어가기 전에 병도 저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병. 민주당이 이기는 걸로 이제 분류를 하긴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거의 접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은 잘하면 아니고 거의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충북으로 가겠습니다. 네. 충북은 이제 총 8개 의석이 있죠. 충북 8개 의석이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국민의힘 3,
민주당 5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중에 이제 한석이 정우택 의원이 있는 데죠. 청주 상당. 여기는 지난번 재보고를 통해서 이제 확보를 했고, 그럼 이제 4석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2개만 보면 된다고 봅니다. 2개만. 지난번에 제천 단양이 아니고요. 증평 진천. 여기가 이제 3%포인트 차로 졌어요. 그리고 충주 서원. 여기도 3%포인트 차로 졌고. 그래서 저는 서원하고 증평 진천은 이제 이번에 탈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현지 분위기도 이제 국민의힘이 우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변재일 의원은 컷오프 됐죠. 충북 청원. 그리고 도종환 의원이 있는 청주 흥덕은 현재 경선 중인데요. 아마 요 2개가 조금 민주당 강세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변재일 유시 때문에 청원하고 흥덕도 해볼만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청주시장 때 무려 18%포인트 차로 국민의힘이 이겼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이제 2석 정도를 민주당으로 분류를 했지만, 어쩌면 이 8석 다 국민의힘이 석권할 수도 있습니다. 석권할 수 있지만 지금 보수적으로 봤네요. 네, 보수적으로 봤습니다. 일단. 네, 충북 전 석권 가능하지만 일단 민주당 강세 지역을 좀 전통적으로 강세 지역을 민주당 쪽한테 봐주고, 충북 지역에 의석수 8석 중에 국민의힘 6, 민주당 2석 이렇게 지금 일단 예측을 했습니다. 예, 충청도 전체 의석수 좀 그러면 얘기를 해주시죠. 네, 충청도가 28석입니다. 전체.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묘하게 이제 이 호남이랑 균형을 맞추려고 28석인데요. 충청도 인구가 지금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대전은 광주보다 훨씬 큰데도 불구하고 7석밖에 안 돼요. 그래서 한 석 늘려야 되고, 천안, 아산 이런 데도 인구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한 석 늘려야 되는데, 이제 전라도하고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28석 고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잘못된 관행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이제 민주당이 20, 국민의힘 8 이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역대자뷰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뿐만 아니고 청주, 흥덕, 청원, 그리고 이 천안, 병 이런 데도 이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의석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충청, 석권 상당 대다수 지역을 석권할 수 있겠네요. 의석수 28개 중에 국민의힘 20, 더불어민주 8, 그중에 한 2석 정도는 국민의힘이 더 올 가능성도 있다 하면 상당히 충청 지역을, 중원 지역을 상당히 장악할 수 있겠네요. 예. 넘어가기 전에요. 최욱자님이 아주 쪼맨 후원합니다 해주셔서 댓글 주셨는데 후원 감사합니다. 위에서도 아까 다른 분이 후원을 해주셨다고 해주셨는데 제가 방송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전달해 주지 못했습니다. 후원 감사드립니다. 예, 강원 지역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후원해 주시면요, 우리 제작진이나 허영준 앵커 한 푼도 안 가져가고요. 예. 모조리 여론조사 비용으로 여론조사 한 번 하는데 저희가 실비 수준으로 하는데도 한 400만 원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펜앤마이크 TV 사랑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주 우리 범경윤 소장님이 능수능란하게 장사를 잘합니다. 지금 후원 계좌 저 밑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데. 오늘은 제가 이게 후원 얘기 안 하려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척하면 이게 앵벌이 피로도가 쌓여서 앵벌이 소장이에요. 이 시청자들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펜앤마이크 여론조사에 상당 부분 쓰이니까요. 후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강원 지역 한번 볼게요. 강원도는요, 딱 2개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총 8석이 있는데, 지난번에는 이제 4대3, 국민의힘 4, 민주 3 이렇게 됐는데요. 딱 2개만 보시면 되는데,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춘천갑. 여기가 이제 민주당 허영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이제 지금 김진태 강원도지사 지역구였습니다, 원래. 그래서 저는 여기는 이렇게 넘어올 거로 보고요. 이미 이제 분위기는 많이 국민의힘으로 기울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원주 을이 다소 민주당 강세 지역인데 여기에 송기현 의원이 현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영월 엄씨거든요, 강원도. 그래서 강원 동인일보 총선 자문단인데 기자들 가끔 통화를 해요. 그런데 네. 원주 을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대요. 민주당이 좋지 않다고요? 네, 민주당 쪽으로. 그래서 8석 전부 다 이 탈환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또 너무 많은 의석을 이렇게 승리한다고 내놨다가 나중에
뭔가 오만하다 이런 평가를 들을 수도 있어서 일부러 그래서 줄였습니다. 상당히 더 보수적으로 좀 본다. 네, 그래서 7석 대 1석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강원 8석 중에 국민의힘 7, 민주당 1석 이렇게 예측했고요. 인천으로 넘어가 볼게요. 빨리빨리 자, 속도를 예, 좀 경기도, 네. 경기도로 이제 경기도로 넘어가 인천을 먼저 하고 경기도 넘어가겠습니다. 인천이요. 네, 인천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인천은 이제 총 14개 의석이 있는데요. 지난번에는 한석은 무소속, 국민의힘 한석 이렇게 빼고 이제 다 민주당이 가져갔어요. 그래서 뭐 윤상현 의원이 입당했으니까 11대 이렇게 나왔죠. 그런데 지금은 인천 서구 갑을이 한 군데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을이 이제 검단 신도시거든요. 그러니까 검단 신도시가 커지면서 갑을병 이렇게 늘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 민주당이 지난번에 구청장 선거를 이겼던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부평구청장하고 계양구청장. 그래서 저는 여기 그 6으로 분류한 거는 부평 갑을, 계양 갑을, 그 다음에 인천 갑을병 중에 을병 이렇게 민주당 강세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현지에서 얘기 들어보면 검단 신도시 쪽도 굉장히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우호적으로 바뀌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일단 좀 보수적으로 구분을 할 필요가 있어서 8대 6으로 봤고요. 다만 부평 갑을은 뭐 지금 난립니다, 저쪽이. 그러니까 부평 갑은 이성만 의원이 무소속으로 지금 출마한 지역이고요. 네. 민주당 공천을 받은 노정면 전 YTN 기자. 굉장히 이제 그 논란이 많은 분이죠. 그래서 이 다자 대결로 치러지면 저는 그 승산 가능성이 있다. 옛날에 여기 정유섭 의원이 그래서 부평갑에서 된 적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평을은 홍영표 의원이 이번에 탈당을 해서 이낙연 주도 민주연대로 갔죠. 예. 그래서 여기 출마 가능성이 있는데 저기도 완전 난장판이라서 좀 봐야 된다. 뿐만 아니고 원희룡 전 국토장관도 4%포인트 차로 지금 따라잡아갖고 네. 굉장히 오늘 이제 오전에 핫 이슈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뭐 저렇게 다 접전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는 조금 보수적으로 보자 그런 의미에서 8대 6, 국민의힘 8, 민주당 6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예, 개항을은 끝날 때 다시 한번 제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여기서는 개항을은 이재명이 이기는 걸로 보고 인천 14의석 중에 국민의힘 8, 더불어민주당 6 이렇게 또 보수적으로 보고 8대 6으로 봤습니다. 예. 저희 후원하신 분 한 번 더 네. 거론해 주시고. 이명복 선생님, 지난번에 10만 원 후원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예. 경기로 넘어가 보겠는데요. 경기는 벨트 지역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5개 벨트로요. 메가 서울 벨트를 먼저 해주실까요? 짧게 해야 된다는 그런 시청자분들의 네. 요구가 막 있어서 빨리 하겠습니다. 메가 서울 벨트. 자, 10개, 총 10개 의석이 있는데요. 지금은 11개. 네, 지금은 이제 한 개 늘었습니다. 네. 한 개 늘었는데 이제 10개가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는 9대 0, 뭐 심상정 의원도 거의 이제 그쪽으로 봐야 되니까 10대 0 이렇게 했는데 이번은 저희가 5개 정도 탈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저는 김포 갑을, 하남 갑을 그리고 구리 이렇게 5개 지역을 봤고요. 심상정 당선 여부는 조금 이제 봐야 되는데 아마 선거연대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고향 쪽도 의석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요. 네. 일단 좀 보수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넘어가시죠. 예, 그렇죠. 메가 서울 11석 중에 5대 5 그리고 심상정 기타로 하나 빼놨습니다. 예, 반도체 벨트로 가시죠. 네, 반도체 벨트가 요새 핫 이슈인데요. 총 14개 의석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2개가 더 늘어서 16개입니다. 16개인데 의석이 꽤 많죠. 그래서 여기가 뭐 이준석 대표도 나오고 뭐 굉장히 이제 핫한 그런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에서는 이제 5개 다 뺏겼었는데요. 이번에는 수원병 그리고 수원정 이런 데가 승산 가능성이 많이 이제 높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용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원모 전 용산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이 출마한 용인갑을 비롯해서 용인 전체가 저는 아마도 탈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평택병의 유희동은 언터처블 후보라 해도 아주 강자죠. 예. 그래서 저는 16개 의석 중에서 8대 8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예, 8대 8 반도체 벨트 8대 8로 봤습니다. 예, 서남부요. 네, 서남부 지역 보시죠. 서남부 지역은 서남부 지역도 14개. 지난번에는 16개 의석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14개로 줄었습니다. 2개 줄었고 지난번에는 민주당이 다 쓸었는데 이번에는 저는 최소 2군데 정도는 승산이 있다. 그러니까 안양 동안을
하고 그다음에 의왕, 가천 여기는 뭐 저는 승산이 있다고 보고요. 다른 지역도 대부분 접전을 펼칠 것 같은데 일단 보수적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예, 서남부 지역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봤네요. 일단 국민의힘 전체 14석 중에 국민의힘 2, 더불어민주당 12석. 근데 두세 석 정도는 더 확보가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서남부 봤고요. 동남부 네, 보겠습니다. 동남부 가겠습니다. 부평에 계시는 소나무님이 이제 가능성 있다고 하시니까 화이팅 하라고 응원 메시지 주셨습니다. 네. 경기 동남부? 네. 경기 동남부는 이제 9개 의석이 있고요. 21대 때는 국민의힘 3석, 민주당 6석 이렇게 나눠 가진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제 총선에서는요, 뭐 국민의힘이 상당히 거의 다 싹쓸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성남에 사는데 중원도 여기서는 이제 중원 지는 걸로 분류를 했는데요. 중원도 국민의힘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하거든요. 지금 거기 이제 거기도 완전히 이렇게 엉망이 됐습니다. 엉망이. 뭐 윤영근 윤영찬이요? 네, 윤영찬 때문에. 그래서 이수진 의원이 공천을 받았는데 막 그 4분 5열 그런 상황이라서 국민의힘 승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거는 이제 보수적으로 봤고요. 이천, 안성, 광주, 갑을, 여주, 양평 여기는 전부 다 강세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8대1로 분류를 했다가 좀 고쳤습니다. 야, 그래서 의석이 조금 더 너무 많이 나왔어. 너무 지금 보수 쪽이 그러니까 감안을 했군요. 그러면 네. 성남 지역의 두 지역을 지금 본 건가요? 예, 민주당 쪽으로? 네, 근데 현재 분위기는 중원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중원도 가능하다. 네, 네. 예. 동남부 9석 중에 국민의힘 7,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2석, 한 석이 국민의힘으로 더 추가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봤고요. 북부 지역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북부 지역은 이제 10개 의석이 있고요. 지난번에는 국민의힘 2개, 민주당 8개였는데 저는 5대5로 봤습니다. 5대5. 그래서 이제 파주 같은 경우에는 그 파주가 좀 신기한 지역이에요. 원래 갑이 원도심인데 저기는 파주 을이 원도심입니다. 그래서 파주 을은 이길 것 같고 포천 갑평, 그다음에 남양주 갑평 여기도 이제 승리할 것 같고요. 김성원 의원 양주 을. 그런데 이제 그 정성호 의원이 있는 양주 갑도 지금 분위기가 조금 묘하대요. 그리고 의정부 갑도 해볼 만하다. 그런데 일단 보수적으로 구분을 해서 5대5 이렇게 봤습니다. 네. 북부 10석 중에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각 5석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전체 경기 그럼 의석수 예상 의석수 한번 볼까요? 네, 전체 경기가 60석이 있는데요. 국민의힘이 27, 민주당이 32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기타 한 석은 심상정 의원이고요. 사실 저기도 이제 저는 지난번에 그 국민의힘 한 석 정도 앞설 거다 그렇게 봤는데 예를 들어서 성남 중원 같은 데를 일단 보류를 했습니다. 이게 너무 또 우리가 막 많이 부풀려져서 의석수 계산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 부분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네. 경기 60석 중에 27대 32인데 실제로 가면 30대 30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예.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 서울은 어떻게 예, 할까요? 서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빨리빨리 자, 하겠습니다. 네. 한강벨트. 네, 한강벨트는 15개 의석이 있고요. 지난번 선거 때는 국민의힘 한 석, 용산만 이겼습니다. 나머지 다 민주당이 이겼는데, 이번에는 이제 역대자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2개 정도 가져갈 것으로 구분을 했는데요. 하나는 마포을이고요. 예. 또 하나는 강동을입니다. 그런데 사실 강동을도, 그러니까 제가 여론조사를 좀 해보고 싶은 저 지역인데, 이게 이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강동구청장 선거도 11%포인트 넘게 이겼어요. 뭐 물론 이제 갑은 무난하게 승리할 것 같은데 아직 여론조사 나온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13대 2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예. 마포을도 아직 여론조사가 안 나와서 결과를 알 수 없는데 다만 지금은 박빙 열세로 일단은 보고 보수적으로 정청래가 이기는 걸로 일단 봤습니다. 근데 이 상황 2주 후에 한번 보면 상황이 상당히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쨌든 한강벨트 15석 중에 국민의힘 13, 민주당 2 예측해 주셨고요. 중부벨트 한번 볼까요? 네. 중부벨트가 총 이제 7개 의석이 있는데 지난번에 민주당이 다 쓸어간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뭐 황금 분할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대체로 이제 그러니까 종로, 서대문, 갑 이런 데를 국민의힘이 이길 거로 보는 그런 그 의견들이 많이 이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대문, 갑, 을도 2개 다 이제 뭐 이길 것 같은데 일단 한 석만 잡았습니다. 그래서
3대 4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아, 이것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일단 잡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한 5대2나 4대3으로 국민의힘이 이길 가능성도 상당히 있어 보이는데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대4로 일단 보수적으로 보고 현재 일단 7석 중에 그렇게 봤다. 예. 네. 동구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동구벨트가 이제 총 9개 의석이 있는데 지금 한 석 줍니다. 노원이 이제 통합이 돼서 한 석이 줄거든요. 그래도 지난번에는 8석 다 이제 그 민주당이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도봉, 갑, 도봉을 이런 데가 굉장히 선전 가능성이 있고 중량을도 과거에 이제 국민의힘이 간혹 이겼던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세 군데 정도는 저는 접점을 펼칠 것으로 봤는데 일단 보수적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예, 동부벨트, 중랑을, 도봉갑, 도봉을 굉장히 선전할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민주당 쪽에 조금 의석수를 조금 넓혀줬네요. 그래서 전체 의석수 8개 중에 민주당 8개로 봤는데 3석은 오히려 상황이 바뀔 수 있다. 동부벨트 예측해 주셨고요. 서남벨트는요? 네, 서남벨트는 뭐 보나마나인데요. 8석 중에서 지난번에는 한 석을 지난번에 가져가지 않았나요? 서남벨트, 강남벨트, 서남벨트구나. 서남벨트는 지금 국민의힘이 0석으로 보이는데요. 네. 예. 그래서 일단 서남벨트는 0석으로 잡았고요. 예. 다만 이제 구로을, 강서을 이런 데가 선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수적으로 보고 좀 지켜보시죠. 예. 서남벨트 한두 곳 구로 포함해서 한두 곳 선전 가능하지만 일단 10석 중에 민주당 10석으로 봤네요. 강남벨트 가겠습니다. 네, 강남벨트는요. 송파병을 제외하고는 지난번에도 국민의힘이 다 이겼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송파병도 저는 이제 승리할 거로 봅니다. 김근식 예비 후보가 이 꿈에 그리던 배치를 달게 되는 날이 한 30일 남은 거죠. 그래서 저는 8대 0으로 봅니다. 네, 강남벨트 8대 0. 지금 안규령이 이긴다고요? 이렇게 의문을 주셨네. 왜? 도봉 지금 김선동 전 의원하고 아니죠. 김재섭. 네, 김재섭. 전 최고위원하고 안규령하고 예상을 했는데 일단 보수적으로 봤다는 점. 저는 김재섭 후보가 이기라고 봅니다만 상당히 보수적으로 일단 봤다는 점. 원래 전통적으로 강세 민주당 지역이니까 그래서 그런 점은 감안을 해주셨으면 된다고 봅니다. 예, 강남벨트까지 봤죠? 그러면 서울 전체 한번 össz어 볼까요? 네. 서울 전체는 48석 한 석이 줄어서 48개 의석이 있고요. 이 중에서 24 이렇게 이제 나올 것으로 예측을 했는데 사실 지난번보다는 조금 국민의힘을 조금 낮게 봤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저희가 계산을 했더니 153인가 막 이렇게 너무 의석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여기 말씀하신 이제 도봉, 갑, 안규령 뭐 이런 데라든지 서대문이라든지 동대문 이런 데라든지 의석을 한 석씩 빼갖고 목표치를 조금 낮췄습니다. 네. 각 지금 8개, 전국 8개 권역을 쭉 나눠서 했습니다. 한강도 5개 벨트, 경기도 5개 벨트를 나눴지만 전체 권역은 8개입니다. 전라, 호남 지역부터 이렇게 쭉 나눠서 8개 권역으로 나눴는데 그러면 지역구 의석수 총 합산을 하면 예상 의석수를 어떻게 봅니까? 예, 한 석이 늘어서 전체 254개인데요. 국민의힘이 지역구에서만 과반을 달성할 가능성이 크다. 2석으로 150석이 됐네요. 과반 딱 됐네요. 네. 지역구 의석수만 해도.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예. 민주당은 100석을 왔다 갔다 한다. 100석을 왔다 갔다 하고 저는 이제 시간이 흐르면 민주당이 이제 100석이 안 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가 6석인데요. 아니죠. 기타가 2석이죠. 2석. 2석. 그러니까 무소속 하나, 심상정 하나 이렇게 해서 254석의 지역구를 저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예. 전체 전국 의석수 이건 지역구만입니다. 지역구 254석 중에 이미 국민의힘이 150석 과반을 지역구 의석수만으로 달성 가능하다. 예, 봤고요. 그러면 지역구 의석수 254석은 봤으니까 남은 46석 비례대표 한번 예측을 볼까요? 자, 비례대표 한번 분석해 주십시오. 네, 비례대표는 46개인데요.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들을 종합을 해서 그걸 갖고 좀 계산을 했는데요. 국민의 미래가 20석 가능할 것 같고요. 더불어민주연합이 14석,
조국혁신당 8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그래서 녹색정의당은 이번에 아마 비례대표 의석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점점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의 14석 중에서 이게 진보당 3석을 주기로 했고 새진보연합 3석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6석은 민주당 의석이 아닙니다. 그리고 연합정치시민회의 이 4석도 이 중에 2석 정도는 이제 진보당 계열로 이렇게 배분을 할 수밖에 없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실제 가져가야 되는 의석, 가져갈 수 있는 의석은 셋, 여덟 개 빼면 저는 최대 6석 정도밖에 안 된다. 비례대표에서. 그래서 6석 가져가려고 그 난리 브루스를 쳤느냐. 예,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한 거죠. 그리고 예. 전 민주당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선거 때는 중도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 집단은 지금 계속 왼쪽으로 가고 있어서 좀 이해할 수 없는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전체 비례대표 예상수 국민의힘 전체 46석 중에 국민의 미래 20석, 더불어민주당 14석, 조국혁신당 8석 등등인데 변수들 좀 더 생길 것 같아요. 더불어민주연합이 줄고 조혁당이 조금 더 늘어날 변수는 지금 추세로 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이제 나오는 여러 통계들로 분석을 했고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이렇게 나눠서 예상 의석수를 지금 분석을 했습니다만 지역구와 비례를 합산한 총 의석수는 지금 결과가 어떻게 나옵니까? 네, 국민의힘이 170석 될 것 같고요. 민주당은 116석. 근데 이제 여기에 진보당이나 이런 데 줘야 되는 의석들을 빼면 110석이 조금 안 되는 수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국 8. 근데 사실 저 얘기는 제가 작년 5월부터 했고요. 이게 강서 재보궐 질 때도 저 지는 날도 그 얘기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70대 129도는 변함이 없다. 그렇게 이제 미친놈처럼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제가 조금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예. 예상 지금 국민의힘 170, 더불어 민주당 116석, 그다음에 조국은 비례 쪽이죠. 8석. 개혁도 비례 쪽에서 나오려면 3석. 이렇게 예측을 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약 한 달 전쯤에 비교하면 국민의힘이 그때는 167석을 해주셨는데 약 3석 정도를 조금 더 봤군요. 그러면 이후에도 지금 상황으로 보면 조금 더 늘을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 보수적으로 보고 국민의힘 170석, 170석 이렇게 본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도권이,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 이 방송 맨 처음에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수도권에 이 불온한 안개가 좀 끼어 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안개를 걷어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 더 의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되면 그런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저 결과 나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170대 116. 자, 엄문혁께서 예측을 해주셨습니다. 21대 총선에서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계열, 범민주당 계열이 180석을 얻을 것이다 해서 보수 진영으로부터는 엄청 공격을 당했는데 결과적으로 180석을 맞춰버렸어요. 맞추기는. 그래서 엄문화라는 별명이 생겼죠. 지금은 국민의힘이 170석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한 전체 총 의석수 분석이 있었고요. 다음 주에 일단 여론조사 한번 좀 공개를 해주시고 관전 포인트 잠깐 설명을 해주시죠. 네, 다음 주는 이원모 전 용산 대통령실 비서관이 출마하는 용인 갑을 이제 할 건데요. 여기에 이제 그 개혁신당의 양양자 의원이 출마하고 있고 민주당은 지금 도토리들이 경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원모 전 비서관이 이길 것으로 보는데요. 제가 좀 드릴 말씀이 하나 있는데. 네. 제가 제작진들한테 큰 소리 쳤거든요. 이게 3월 중순이 되면 우리 동시 접속, 동접이 10,000명이 될 거다. 네. 10,000명이 안 되면 저 그만두겠다. 제가 이제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네. 아직 5,000명도 지금 안 되지 않나. 아닙니다. 오늘 한 8,900명까지 갔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10,000명 만들어 주시면, 네. 제가 선거 끝날 때까지 이 금요일 방송 열심히
할 거고요. 만약에 네. 10,000명이 안 되면 다음 주가 아니, 마지막이. 수요일도 해주셔야 돼요. 수요일도 잘해주셔야 돼요. 수, 금. 저 장사 좀 하려고 하는데 10,000명이 안 되면 네. 제 다음 주가 마지막이 될지도 모릅니다. 10,000명 기대하겠습니다. 예, 지금 협박성 발언을 했습니다. 예, 많은 분들 시청해 주시도록 주변 분들에게도 좀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동시 접속 10,000명 그렇게 달성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 여론조사 지역 경기 용인갑 진행을 하겠습니다. 뭐 20대 총선, 21대 총선에서는 뭐 당시에 새누리, 미래통합당 이런 데서 8 내지 7, 8%부터 8, 9% 가까이까지 승리를 했습니다. 대선에서는 다만 이재명이 한 2.78% 승리를 했고요.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 계열의 후보죠. 이상일 후보가 10.75%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인갑도 승리의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일단 뭐 조사는 ARS 조사도 포함하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서는 너무 막 차이를 기대는 하지 마시고 상황을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엄경희 소장님 모시고 지금 동대문 을 그리고 전국 의석수 예측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침묵하던 시절 펜앤마이크는 앞장서 자유와 민주를 외쳤습니다. 자유파 정권 탄생을 위해 싸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는 쉼없이 달려갑니다. 2024 총선 자유파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수호의 선봉이 되겠습니다. 왜곡된 대한민국 역사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2024년에도 펜앤마이크를 응원해 주십시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